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 폐지론의 6가지 오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학기가 끝나자 언론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에 관한 기사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대표는 국회까지 갔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고교학점제 폐지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시나요? 고교학점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올해 1학년이 내신 5등급 바뀐 거 외에 뭐가 그리 달라졌나요? 국영수가 다른 과목으로 바뀌기라도 했나요? 아이들의 수업이나 시험이 달라졌나요? 심지어 대부분의 일반고는 교육과정 편제마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오해는 불안을 조장합니다. 아직도 고교학점제를 하나의 새로운 제도라고 생각하는 교원들의 인식에 일단 첫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죠. 패러다임이 뭔가요? 사고의 틀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고교학점제가 이해되지 제도로 바라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이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교육 권력의 힘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 변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사들의 거부감이 큰 것이죠. 학생 과목 선택권을 늘리자면 이동 수업이 많아지고 과목 수가 늘어나니 교사의 다과목 지도도 발생합니다. 학생 수요에 따라 교원 소요도 결정됩니다. 미수가 있으니 국영수도 학생 선택으로 운영해야 맞죠. 수능 과목이라고 무조건 학교 지정을 고집하니 반편성과 강의실 편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과 간 학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 조합으로 인해 기존의 반편성 방식으로는 수업 개설도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고의 전환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2017년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사탐론 등 학생들이 입시에 도움되는 과목만 수강하여 과목 쏠림이 발생하게 되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탐론은 2027 대입까지만 유효합니다. 지금 고2, 고3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수능에서 사탐, 과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3과 고2는 수강 신청은 물론 모의고사, 응시에서도 자연계열 학생들의 사탐 선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차이로 인한 유불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5년 고1이 보는 수능은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사탐, 과탐이 없고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출제되는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응시합니다. 그러니 학교 내신에서도 사탐론, 과탐론이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수능 과목이 아니니 그저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게 수강하면 되니까요. 실제 올해 1학기 1학년 학생들의 내년도 2학년 수강 신청 결과를 보면 과학 둘, 사회 하나, 사회 둘, 과학 하나처럼 사회와 과학을 적절히 섞어서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바로 융합입니다. 학생들이 등급 획득을 위해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만 선택한다고요? 과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수강자 수가 많아도 본인이 자신 없고 못하는 과목을 무작정 선택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가 되다 보니 소신 있는 과목 선택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대학에서 발표한 권장, 핵심 과목이 오히려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2028 대입 권장 과목을 발표한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등을 보면 인문계열은 폭넓은 과목 이수를 권장하며 자연계열도 학기당 2개의 전공과 진로에 맞는 과학 과목을 선택하면 권장 과목 이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학기당 탐구 과목을 3개 이상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학생이라도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의대 간다는 학생이라면 지금도 당연히 생명과 화학을 선택하듯이 자연계열 학생들은 기존대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관련 있는 과학 탐구를 매 학기 2개씩 하면 입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남는 선택지로는 기하나
미적분 2 등을 추가로 선택하면 됩니다. 2028대 입에서는 대학들도 촘촘하게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학생 선택 중심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최소한의 기초 소양은 갖추고 오란 의미에서 권장 과목을 제시한 것이고, 이마저도 모든 일반고의 교육과정으로는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류는 기존의 담임이 전담하던 학생의 출결 처리를 교과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교과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출결 확인을 하는 것은 지금도 당연한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 중심이므로 자신의 과목에 어떤 학생이 지각, 결석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입니다. 당초 교과 교사의 출결 처리와 담임 교사의 출결 처리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출결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출결 처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교과 수업의 지각, 결과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면 담임들과 교사가 학년 학생 전체의 출결 특이 사항을 기록, 모니터링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월별 출결 자료 마감할 때도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지금도 2-3과목은 고등학교에서 기본입니다. 선택 과목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간혹 4-5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신데, 그 이유는 소인수 과목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시수 배정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반별 수업을 많이 운영하는 학교는 교사들의 동시 수업이 많이 나와서 시수 배정을 하게 되면 꼭 비담임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져가게 됩니다. 담임 교사들을 학년 전담으로 우선 배려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담임이나 부장 교사들은 한 과목을 4-5반 학년 전담으로 가르치고, 일부 비담임 교사들은 4과목을 걸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사가 2-3과목씩 나눠 가르치는 겁니다. 모두가 선택 과목을 분담하는 거죠. 이렇게 시수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별 중심 수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동시 수업이 많으니까요. 해결책은 타임별 이동 수업입니다. 타임별 이동 수업에서는 교사 한 명이 모든 반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동시 수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수 배정도 두부 자르듯이 잘 됩니다. 9반이면 3분이 3반씩 나눠 가지면 되고, 동시 수업이 없으니 다른 과목도 걸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타임별 이동 수업에 대한 거부가 높습니다. 이동하기 싫고 반별 수업으로 해달라고 하는 교사들이 많죠. 또 학기제에서는 이수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3학점보다는 4학점으로 사회, 과학, 제2외국어 등의 과목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과목 수도 줄이고 강의실 편성도 잘 되니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참고로 전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며 한 학기에 4과목을 가르쳐 봤습니다. 물론 수업 준비가 어려웠지만 제 교과에 다양한 수업을 들어준 학생들이 있었기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제 과목을 선택해준 학생이 있다면 전 기꺼이 수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6번째 오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 방학 중에도 미수 학생을 불러 보충 지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과장되었거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우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유급이 없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각 교사의 업무일 뿐입니다. 특목고는 과목 학업 성취율 40% 미만이 없으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반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평가를 개선하여 40점 미만을 만들지 않으면 이 최성보 업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신 5등급제에서 과목 평균은 얼마가 좋을까요? 최소 70점은 나와야 할 겁니다. 당연히 40점 미만 학생들도 최소 40점 이상은 취득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하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점 미만 혹은 출결이 미달인 학생들이 발생한다면 미리 학기 중 예방 지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예방 지도는 최성보 지도의 50%까지 인정이 되고 전체 최성보 지도의 3분의 2 이상 참가하면 이수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학업 성취율, 출결 미달인 학생들도 학기 말 시험이 끝나고 대면 지도와 과제 학습을 통해 방학 전에 이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교원 소요가 학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고교학점제는 학기제 운영이라 이제 교원 소요도 학기제로 바뀌어야 하며 현행 일반고의 교원 정원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 운영 지원을 위한 교과 순회 전담 교사에 대한 지원과 혜택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교육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업무 전담 부서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일 고교학점제 폐지니 반대니 부정적인 말만 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건 고스란히 학생들 뿐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 개선의 시작은 교육 당국이 아닙니다. 당장의 손바닥 뒤집듯이 대입제도며 수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만 사고의 틀을 유연하게 바꾸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면 사교육만 웃습니다.